자, 현재 문서에서 지난번에 했던 문서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 네 번째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가는 아이는 자료 구조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하면 좀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 형태니까 자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갈 테니까. 자, 해서 JS04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src로 불러오겠습니다. 어디? JS 쪽에 있는 04 J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JS 파일을 열어주셔야겠죠. 자,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서버를 열어버리면 이 JS가 연동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서버를 연동을 하시려면 index.html을 기준으로 동작을 해주셔야 문제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었다면 항상 F12 딱 눌러가지고 문제없이 연결이 되었는지, 자, 네트워크 위치로 가서 네트워크 위치에서 F5번 한 번 더 눌러보시면 JS 빨간색이 안 뜨면 문제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상 없이 연결되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 JS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콘솔로 연결 완료 뭐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콘솔 창에 내용이 뜨겠죠.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연결된 걸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명부터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다 써도 사실 전혀 관계는 없긴 한데, 여기다 쓸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을 쓴다. 그럼 주석을 달겠죠. 그런 경우엔 주석을 이렇게 한 줄짜리가 아니라 여러 줄 주석을 만들어서 일부러 별표를 하나 더 붙여요. 그럼 이거는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 필요한 거 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용을 구분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자, 자바스크립트 자료형이라고 구분을 해서요. 자, 자료형에는 일단은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복합형이라고 하죠. 자, 기본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냐, 문자냐, 또는 논리형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숫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니시죠? 1, 2, 3, 4, 5, 6, 7, 8, 9 말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문자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 A, B, C, D, 가나다라 뭐 이런 거 대신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형태,
문자형이라고 하겠죠. 자, 논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참, 거짓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참은 true, 거짓은 false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해서 이 아이를 흔히 논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수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undefined와 그 다음에 null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살짝 얘기하자면 undefined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미정의. 그렇죠? 변수로 선언한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값을 매기지 않은 것, 빈 값. 그리고 null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값들이 있었는데 그 값을 완전히 초기화, 날려버리는 형태를 null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복합형,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배열 그리고 함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크게 다시 배열이라고 하는 아이와 객체라고 하는 아이로 나뉩니다. 자, 배열과 함수로 나누는 것보다는 객체와 함수로 나누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사실은 에크마스크립트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본형에는 얘네 말고 심볼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있어요. 심볼이라고 하는 아이도 또 추가로 되긴 했지만 앞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바 말고 컨스트와 렛이라고 하는 아이는 에크마스크립트 최근 기능으로 추가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 안 했죠. 마찬가지로 일단은 설명을 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심볼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자, 이러한 자료형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제 우리 봤던 type of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함수라는 것 자체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쉽게 조금 무식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떠한 기능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용어가 있고 그 뒤에 괄호를 바로 딱 그려놓은 이 형태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주 특징은 그냥 type of, 뭔지 모르겠지만 이 type of라는 것을 괄호는 수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함수라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함수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상세한 건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변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얘를 7이라고 값을 하나 매겨 볼게요.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아이가 문자냐 숫자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타입 오브를 했죠. 타입 그냥 t라고 할게요. t는 타입 오브 n. 자, 오타 났군요. type. 네. 잘못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tyoe of is not defined. 뭔가 만들어진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오타란 얘기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했더니 자, 에러 없습니다. 콘솔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로 t 자, 넘버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문자 더하기 문자는 다열하는 거다. 뭐 이런 형식 개념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n은 넘버에 해당한
넘버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싶은 거죠. 이때 은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예요? 문자잖아요. 설명하는 거니까. 따옴표. 이다. 이것도 따옴표. 근데 앞에 있는 이 n은 문자가 아니죠. 문자가 아니라 변수 이름이에요. 따옴표로 붙이면 안 됩니다. 변수 더하기 문자. 또 더하기. t 더하기.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숫자 더하기 문자는 나열이었습니다. 변수 더하기 문자는 뭘까요? 헷갈리나요? 자, 이렇게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변수지만 사실은 뭐예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숫자 더하기 문자는 문자가 되죠. 네, 별거 없습니다. 변수는 똑같이 그냥 이 값 그대로 들어가서 나열하는 형태로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값 그대로 표현한다고 썼을 때 7은 넘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넘버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문맥을 만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확인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다 써먹을 수도 있겠죠. 일부러 겸사 설명한 거고요. 자, 해서 숫자 7 넘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n을 문자 형태로 한번 확인해 보죠. 쉽게 텍스트라고 쓰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얘를 type of t t가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 n. 자, 위에서 언급한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이번엔 따옴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그러니까 콘솔 로그로 t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스트링 문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어려운 게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자, 숫자와 문자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n. 자, 요 기호 뭔지 아시죠? 앞에 1이라고 써 있고 뒤에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1이 10보다 작다. 맞나요? 네. 근데 그런 뜻이에요. 작다 또는 크다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이걸 비교 연산자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둘을 작느냐 크느냐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거나 같다 라는 이 표현은 컴퓨터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나열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크거나 같다 라는 표현도 우리는 그대로 나열시켜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는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거나 는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는 표현은 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교 연산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표현이고 얘는 또 다른 형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비교로 쓸 수 있는 형식이 아니다.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 비교 연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혹시나 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설명하고 일단 임의로 여기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다라는 뜻은 뭐예요?
앞전 시간에 할 때 하나가 아니라 2개라고 얘기해 드렸죠. 사실 공식적으로는 3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3개예요. 요거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만 아셔도 요거랑 요거까지만 아셔도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과 10하고 비교했을 때, 자, 여기 보신 이 값이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자, 콘솔 로그로 n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값은 도대체 뭐가 나오니? 참이냐 거짓이냐만 튀어나옵니다. true, false. true, false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비교했을 때 이게 거짓이다. 실제로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참이죠. 그러니 true. 또 하나 더 는 2개짜리를 하든 3개짜리를 하든 어쨌든 값은 동일한 게 아니니까 false.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타내는 아이. 이 아이를 type of n, 자, 마찬가지로 t라는 변수로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참이냐 거짓이냐로 확인하는 이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네. 불리언이 위에서 말한 이 논리형 해당합니다. 자, 불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불리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상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주로 참 거짓으로 파악하는 논리형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이 바로 기본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n이라고 하는 아이는 제가 여러 번 지금 뭐 했어요?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었죠. n이라는 변수 자체를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n이라고 하는 변수를 계속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값이 아니라 아예 없는 값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n은 null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아예 기존에 있는 값들을 지우고 완전히 다시 쓰겠다라는 뜻인 거죠. 처음부터. 그럼 콘솔 로그로 n의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값은 null이라고 뜹니다. 이 아이는 타입에서 type of n 확인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객체라는 형식으로 뜹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하나 더, 위에서 n이라는 아이와 t라는 아이는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위에다 그냥 쓰죠. 자, r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면 값을 아예 주지 않았어요. 값을 아예 주지 않은 상태에서 타입 콘솔 로그로 r의 값을 확인해 보시면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자, n과 r을 비교하면 n은 null, r은 undefined. n은 기존에 어떠한 값들을 계속 수정돼서 작업을 해오다가 그 값을 완전하게 날려서 없는 아이로 초기화시키는 형태가 null. 처음부터 값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정의된 적이 없는 아이를 표현하는 것은 undefined, 미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t를 t2도 하나 만들게요. 자, r과 t2 만들어서 t2는
type of R. 자, 확인했을 때 t의 값은 오브젝트였고요. t2의 값도 오브젝트. 근데 undefined로 뜨네요. 그렇죠? 자, 약간의 다른 기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기본 null과 undefined는 여기 들어가는 특수형에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undefined는 알고 있겠지만 null은 조금 다른 형식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 여기다가 하나를 해보죠. 자, 변수 체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과 r이 같은가를 파악해보죠. 그래서 체크로 확인해 보면 true라고 나와요. n은 뭐예요? null이잖아요. r은 undefined죠. 같다라고 나오죠. 3개짜리로 따던데요. 물론 false입니다. 물론 false는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형식에서는 tru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게 맞습니다. 자, 는 2개짜리와 3개짜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왜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오는지를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아직은 특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고, 간단하게만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의 기호가 한 개일 경우, 자, 이것은 대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설명드린 적 있으니까. 자, 그럼 2개일 경우, 자, 이 형식은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값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null이라는 i와 undefined라는 i 자체의 값 자체는 둘 다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가 맞는 거죠. null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이 값들을 날리고 없애버리고 강제로 비우는 거. undefined는 한 번 더 선언하지 않은 거. 변수 선언은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거. undefined.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자, 3개가 표시되는 경우, 3개가 표시되는 이 형태는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형 타입, 아까 보셨던 type of라고 하는 형 타입을 비교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 맞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건 맞지만 간단하게 단순 값만 비교했을 때는 null과 undefined는 같다. 자, 비슷한 예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비슷한 예로, 자, 체크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고) 하는 i와 문자 1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체크를 확인해 보면 숫자 1과 문자 1은 같아요, 달라요? 사실은 다르죠. 근데 는 2개짜리는 true라고 뽑아내요. 왜? 단순 값만 비교하거든요. 값 자체는 1, 1 맞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 2개짜리가 아니라 뭘로 비교한다? 3개짜리로 비교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타입, 실제로는 다르기 때문에 는 3개짜리로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false, 다르다.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null과 undefined는
정식적으로 따지면 다른 건 맞지만 단순하게 값 자체는 같은 값을 처리하는 거다. 비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널은 값을 강제 삭제시키는 형태로 형태이며 형 타입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객체라는 형식을 가집니다. 아까 보셨던 오브젝트가 객체예요. 오브젝트가 객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ndefined는 애초에 값을 넣은 적이 없으므로 형 타입이 없다. 미정의로 잡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아이들이 기본형에 들어가는 기본형과 특수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었고요. 이제 복합형, 흔히 말하는 객체라는 아이와 함수라고 하는 아이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합형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된 기호와 이렇게 된 기호, 그리고 하나 더 펑션의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가 하나로 된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괄호로 감싸고 있는 형태 하나, 중괄호 하나, 그 다음에 펑션 해서 표시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대괄호 형식은 흔히 알고 있는 배열. 자, 영문으로 얘기하자면 array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rray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타 언어에서는 흔히 list라고도 표현합니다. HTML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UL, OL을 뜻하는 list, 그 아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뜻하는 것은 객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문으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언어에서도 오브젝트라고 하긴 하는데 일부 몇몇 언어는 라이브러리, 아니 좀 더 얘기하자면 딕셔너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식적으로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사전 어떻게 돼요? 어떤 용어 딱 찾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쓰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이라는 개념이 이 객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함수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름 그대로 펑션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는 뭔가 수행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기능이라고도 설명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